반갑습니다. 땅꿈TV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사실 어떤 계기로든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면 그날 그 시간부터 새로이 태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만 그래도 1월은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다들 한 살씩 나이를 더 먹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저는 60 다시 봄이 되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이 됩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설레는 일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강연 요청도 몇 번 있었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의 강의 제작 제의도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에 자신이 없어 대부분 사양했습니다만 지난 9월에는 강연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광고 제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광고야 꾸준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만 대부분 치킨,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의 내용이라 하기 힘들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교육과 행사에 대한 소개를 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도 만들었습니다. 저 글로벌 기업과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2022년 상반기 배민 아카데미와 콘텐츠 제휴를 맺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땅꿈TV의 콘텐츠를 배민 아카데미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들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생긴 일들입니다. 그중 가장 큰 보람은 제가 만든 영상이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장사하면서 느낀 점과 알아야 할 이야기 그리고 저희 살아온 경험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정말 많은 고맙다, 감사하다는 톡과 메일을 받았습니다. 장사꾼의 입장으로 볼 때 유튜브는 괜찮은 장사, 남는 장사 같습니다. 제가 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결과치를 보여주니 말입니다. 구독자님들이 아무 이유 없이 카톡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시고 홍삼 선물을 보내주시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커피 기프티콘은 사양하지 않습니다. 저 커피 많이 마십니다. 최근 구독자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고 경남 김해에 사무실이 있는 저를 직접 찾아와서 대면 상담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충청도 먼 길 오시는데 너무 부담입니다. 최근 꼭 오시겠다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극구 만류했고 유선으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유선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데 뭐하러 굳이 오려 했냐고 말씀드리니까 그분 말씀이 저를 직접 만나고 어떤 이야기라도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리저리 치면서 많은 경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꼭 저희 세대가 아니더라도 경쟁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갈수록 팍팍해져 갑니다. 자영업 생태계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난달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누구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십니까? 누구입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잊고 지내던 오래된 이름이었습니다. 대학교 같은 과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30여 년 만의 반가운 통화를 했습니다. 같은 공부를 하며 그 시절 같이 낚시도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후배 하나가 유튜브를 보다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무리 봐도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에 나온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 전화번호를 알아 연락을 한 것입니다.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 후배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대형 설계사무소의 건축 부분 사장으로 크게 성공한 후배도 있고 대부분 건축사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혀 관계없는 장사를 하고 있냐고, 어찌 음식 장사를 하고 있냐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게 많이 낯설었나 봅니다. 빠른 시일 내 보기로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저 건축과 나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제 선친은 한의사였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모 대학 한의대에 응시했지만 모자라는 성적에 낙방을 하고 이지망으로 환경조경과에 합격했습니다. 의미 없는 이지망이었기에 포기를 하고 재수를 해서 다음 해 더 모자라는 성적으로 건축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했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취업하던 80년대 후반에는 취업이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디로 갈까 회사를 골라서 갔습니다. 건축과를 나오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 건물 아파트를 짓는 시공 파트와 설계를 하는 설계 파트로 나누어져 진로를 잡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주로 지었습니다. 지금도 울산, 포항, 경주를 다니다 제가 관리했던 현장들을 만나곤 합니다. 당시 제법 유능한 건축기사로
그 친구와의 통화로 잊고 지내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건설회사를 다니다 어떤 계기로 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퇴사를 결심할 때 퇴직금 얼마에 수중에 있는 돈 얼마면 몇 달 정도 생활은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보내고 다시 취업할 요량이었습니다. 우연히 신문 구인 광고에서 낚시 신문사 기자직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 낚시 실컷 하고 낚시 글 쓰는 재미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경력이 전혀 없는데 취업이 될까 하는 걱정을 하긴 했지만 응시를 하고 낚시 기자가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 낚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 재미가 있었습니다. 타브로이드판 신문이었는데 지금이야 신문 잡지를 잘 보지 않지만 정보가 없던 당시에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낚시 기법, 신제품 리뷰, 낚시터 소개, 낚시꾼 인터뷰, 낚시 칼럼 등 낚시 관련 글을 쓰며 신문 만드는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자리를 잡기 전에 자금난으로 힘들어졌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낚시 잡지사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지만 사양했습니다. 다시 새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건축기사직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더욱 애매해졌고 그러기도 싫었습니다. 중간에 친구들과 같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93년 12월 첫 장사를 시작합니다. 망한 가게를 장사 초보가 살렸습니다. 속아서 망한 가게를 사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하고 난 뒤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위에서 제가 건물을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었고 매년 한 개에서 두 개의 가게를 더 늘렸습니다. 다 그럭저럭 되었습니다. 012, 015, 삐삐 광고가 한창일 때 저는 제가 장사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1997년 IMF를 맞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의 장사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 장사 실력도 보록이 났습니다. 장사 천재는 개뿔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잘해보겠다고 심야 영업 풀린 김에 24시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가게 영업 중에 어쩌다 접하게 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게 독학이라 엉성했지만 하다 보니 조금씩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비슷한데 좀 아닌 사이비. 그런데 어느 날 달랑 하나 있던 직원이 제가 만든 홈페이지를 보고 사장님 홈페이지 사업 해보시죠 하며 칭찬을 해줬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래 볼까 하고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던 낚시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고 낚시 커뮤니티에 홍보를 했습니다. 첫 고객은 여울지대라는 서울 지역 소가리 동호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홈페이지 사업은 2003년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직원도 두게 되었습니다. 장사 수입보다 사이트 제작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제게 많은 낚시 홈페이지 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제작 회사들은 많은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홈페이지에 실어야 하므로 당연합니다. 멋진 디자인으로 만들려면 사진 자료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낚시 사진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회사의 내용, 낚시점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최소의 자료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뚝딱 만들어줬습니다.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여러 낚싯대 회사, 국내 릴 제조회사, 낚시 의류 제조회사, 출조점, 낚시용품 판매점 등 많은 낚시 관련 홈페이지,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낚시 관련 사이트의 50% 정도는 제가 다 만든 것 같습니다. 당시 조그만 낚시점들도 다 홈페이지 만들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대형 성형외과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또 인생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음식 장사나 홈페이지 사업이나 직원들이 많으면 안 되나 봅니다. 낚시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보려다 많은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는 말로 위로해 줬습니다. 아무튼 저의 주 고객이었던 낚시업계는 대표적으로 영시한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홈페이지를 만들면 반은 현금으로 주고 반은 제품으로 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낚시를 좋아하니까 내가 쓰지 뭐 하다가 이게 너무 많아졌어. 나중에는 창고가 필요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쇼핑몰도 많이 만들어주던 시절이다 보니 홈페이지 대금으로 받은 제품들을 처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쇼핑몰을 운영하게 됩니다. 쇼핑몰 이름이 1788몰이었습니다. 입질 팍팍. 낚시용품 제조회사에 양도를 했는데 지금 보니 아직 운영 중입니다. 며칠 전에는 그 당시 알고 지내던 사장님이 유튜브를 보고 톡을 주었습니다. 그분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세상 좁습니다. 요즘 TV 도시어부에 나오는 유명 낚시인이 운영하는 낚시 의류회사의 첫 홈페이지도 제가 만들었고 월간 바다낚시와 최대 낚시 커뮤니티인 디지털 바다낚시 디낙의 홈페이지도 제가 만든 사이트입니다. 아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못한 기차가 때로는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는 인도 속담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제 인생은 늘 잘못한 기차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의사라는 기차를 타지는 못했지만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기사 일로 아파트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에 수백 채의 집을 지었고 지금도 수백 개 매장의 상권 입지를 분석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일도 건축 일반과 건축 관련 법을 조금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디자인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은 통하나 봅니다. 분명한 건 잘못한 기차라도 거기에서 만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매 순간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못된 기차를 타버린 건 아닙니까? 혹시 지금 기차를 잘못한 걸 알고 뛰어내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아주 여러 번 다 싫었어. 다 관두고 싶었어. 그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았어. 뛰어내리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느 것 하나 계획대로 흘러간 건 없지만 잘못한 기차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도 많았습니다. 나이 60이 되고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잘못한 기차가 때로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기도 하지만 어떤 기차라도 목적지가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기차의 종착역은 테스형 아니 레스형이 말한 것처럼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지 몰라도 그 어떤 기차를 타고서라도 꼭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합니다. 2022년 이민년 올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